간호학부의 세부 전공 글로벌 건강 간호학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의 세부 전공인 글로벌 건강 간호학과 길간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 실습에 대해 설명드릴 창의경진대회 프로젝트팀 BDO입니다. 전공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저희가 경험했던 국제 실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글로벌 건강 간호학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의 세부 전공으로 2014년 글로벌 건강 이슈와 국제 보건 및 간호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을 위해 한국 최초로 글로벌 건강 간호학 전공을 학부에 신설하였답니다. 교육 목적 및 목표로는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간호 지도사 양성, 둘째, 보건 정책, 경영, 행정 영역에서 건강과학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건강 간호학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세계 보건과 의료 현황에 대한 추가 전공 교육 과정이 있다는 점, 3학년 여름방학의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실습 과목을 수강하며 국제 보건과 관련된 외부 실습을 간다는 점, 마지막으로 글로벌 건강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텔로스 트랙이 추가적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이는 자료는 2024년 간호학부 교과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전공에 따라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죠? 글로벌 건강 간호학이 추가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우측에 정리하였어요. 보시면 글로벌 헬스, 국제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듯 글로벌 건강 간호학 글과는 세계 보건과 의료 현황에 관한 추가 전공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실습, 길간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바로 이 국제 실습에 끌려서 전공을 선택하였답니다. 3학년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국제 실습도 하나의 수업인데요. 타국이나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내 기관으로 실습을 가서 세계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건강 관련 문제점을 알아보고 주요 국내외 국제보건조직과 보건 프로그램들을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타국의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료 환경에 대해 몸소 이해하고 국제 간호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찰하며 국제 간호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글간을 위한 텔로스 트랙인데요. 텔로스 트랙은 맞춤형 교육과정 제도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간호학부 학생들은 간호실무 전문가라는 텔로스 트랙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글간은 이것과 더불어 국제보건의료 협력 전문가라는 텔로스 트랙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텔로스 트랙의 장점은 우측 캡처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비교과라는 어떤 자격증이나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외 실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캄보디아와 홍콩에 실습을 다녀왔는데요. 먼저 캄보디아 실습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캄보디아 내에서도 수도인 프놈펜과 스렁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스렁 지역은 프놈펜에서 차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교 교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아시아 교육 봉사회에서 세운 이화 스렁학교와 또 이화 스렁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저희 이화여대와 아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실습은 6박 7일간 진행되었고 항공료와 숙박료를 포함한 아주 대략적인 경비는 100만 원 내외였습니다. 이는 아주 대략적인 금액이며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놈펜에서는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였고 스렁에서는 학생과 주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주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외 실습지는 홍콩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저희는 홍콩대학교 여름교환 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했습니다. 비용은 기숙사비와 항공비, 식비를 포함하여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 실습에서는 어떤 것을 했을까요? 먼저 홍콩대 교수님께서 특정 주제에 대해 강의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여받은 과제를 조별로 수행하며 팀플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다른 점을 이야기하며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홍콩의 요양병원, 병원, 지역센터 등에 방문하여 이곳을 구경했고 우리나라와 같은 점은 무엇일지 그리고 다른 점은 무엇일지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국내 실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지는 이대 서울병원에 있는 국제진료소입니다. 외국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이곳에서는 어떤 실습을 했을까요? 먼저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고 번역하는 일을 참관했습니다. 병동에 외국인 환자가 계시면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나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이것을 옆에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곳에서 진행 중이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습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인 코피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저희는 먼저 이곳에 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코피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 ODA 현황, 주요 현안, 추진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곳에 가서는 국제교류 협력 과제를 했습니다. 각 국가별 보건의료 현황과 체계를 조사했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일을 직접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관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글간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접목하여 저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료 봉사도 저희는 함께 했습니다. 코피에서는 차량과 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동식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 봉사자들이 와서 무료로 치과, 안과, 산부인과 진료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옆에서 관찰하고 직접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국내 실습지는 비전케어입니다. 비전케어는 국제 실명 구호 활동을 하는 국제 NGO 단체로 저도 낯설지는 않은 곳이었는데요. 실습 기간 동안 비전케어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비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보건 이슈, NGO에서 간호사의 역할,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국제보건과 NGO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수업에서 배운 ODA, 특히 국제보건 분야 ODA 사례 분석도 직접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 성모안과에 방문하여 수술이 진행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도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국내, 국외 실습지를 각각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아무래도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실습지별 브이로그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국제 실습을 가게 될 것들에게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